내 집 마련이 무조건 답이야. 집을 꼭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투자를 만약에 애를 안 낳았으면은 투자를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모님 유튜브에 막 30대 평균, 40대 평균, 50대 평균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은데 통계로도 나왔더라고요. 40대 평균 자산이 4억 4천,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2억 4천이라서 또 확 낮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평균값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유가 이제 완전 상위의 1%는 몇십억의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는 약간 몇 천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의 평균이 4억 5천으로 좀 더 높게 나오는 거고 이 중앙값은 40대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자산을 줄을 세워본 거예요. 그 안에서 딱 중간 값이 이제 2억 9천이라고 나온 거죠. 중앙값이 더 와닿는 수치인 거네요. 그쵸. 그 중간 수준이 이제 2억 9천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좀 잡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죠. 2억 9천이면은 괜찮은 건가요? 저도 이 자료 보고 좀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40대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애들 이 학원비하고 막 교육비로 나가는 돈도 엄청 많고 부모님 병원비나 가족들 생활비로도 또 따로 이제 지출이 나가다 보니까 지출은 되게 많아지는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자체가 좀 이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그래서 40대들이 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정부에서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 내지는 신혼부부들한테는 혜택을 다 준다. 40대인 나는 받을 수 있는 이런 내 집 마련 혜택이나 이런 것도 없다고 느껴져서 이제 40대는 그러면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더는 없는 건가요? 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40대 거의 가까이 왔어요. 진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이 40대의 그 삶에 대해서 더 와닿게 느껴지는 거는 정부에서의 혜택은 뭔가 비껴가 있는데 너무나도 내 집이 필요한 나이인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돈을 뭐 더 벌고 싶어, 막 뭐 오를 집을 사고 싶어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도 학교나 학원 보내는 것도 좀 편하게 보내고 싶고 또 아니면 나랑 남편이랑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집도 사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보니 그러니까 내 현금으로만 집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산다고 해서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0년 만기로 계약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30년이라는 숫자가 너무 나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야. 내가 그럼 30년 동안 계속 이거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내가 10년 뒤만 해도 나는 50대인데 그때 내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계속 이거를 원리금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것부터가 이제 현실의 딱 벽에 부딪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감당 가능한 예산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8억 집을 샀어요. 그럼 지금은 이 5억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나 부담되는데? 10년 뒤에 소득이 막 끊길 수도 있는데 내가 5억 대출 내면은 월에 한 250씩 내는 거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이거 나 괜찮을까? 50대에도 내가 계속 월에 250씩 낼 수 있을까? 50대뿐만 아니라 60대, 70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8억 집이 나중에 12억이 되고 내가 일하는 그 10년 사이에 원리금을 계속 갚을 거 아니에요. 자, 1년에 3천을 갚아요, 원리금. 그러면은 10년을 계속 갚으면은 3억을 갚는 거예요. 그 집이 12억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집을 가지고 팔아서 대출 갚고 내가 또 그 시기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마련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집값이 올랐는 거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을 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대출 일으켜서 집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나 막 경제 기사나 이런 데에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들리실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자산을 사야 돼라는 얘기는 많이 들리실 텐데 그게 내 상황이랑 지금 어떻게 연결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가 10만 원이에요. 10년 뒤에도 이 신발을 10만 원에 못 산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10만 원에 못 사고 그걸 나중에 20만 원에 사야 이 신발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억 대출을 일으키는 돈의
가치 자체가 이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그 5억이 지금은 5억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그 화폐 가치는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막 과거에 없었던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사실. 근데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40대에 계시는 분들 또는 내가 내 집 마련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 무주택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나중에 소득이 감소됐었을 때 내가 집이 없는 상황이 더 그분들한테는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이 전월세 시장이 지금 완전 심상치가 않거든요. 전세, 월세도 물량이 너무 없고 막 1000세대 아파트 가보면은 전세 2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도 오전에 집 보고 나오면은 그 집 보고 나오는 사이에 전세가 계약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 무주택으로 계속 전월세 살이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전세 월세를 더 비싼 값을 주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소득 감소가 된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맞이하는, 내가 맞이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게 더 사실은 저는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전월세는 더 올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집이 없고 내 소득은 점점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오싹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10년 뒤를 사실은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10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20대 때 내가 10년 뒤 30살에 뭘 하고 있을지 솔직히 와닿지 않았고 30대 시작할 때도 40대에 뭐 하고 있을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처한 그 현실, 무주택자가 처한 이 현실을 놓고 봤었을 때는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게 하락하면 어떡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면은 내가 막 소득 감소된 상황에서 감당이 가능하지 않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이 드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것만 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내 집 마련의 방향성을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틀기에는 내가 처할 수 있는 그 무주택의 상황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이 무조건 답이야. 뭐 집을 꼭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데 그걸 어떻게 지금 풀어가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하면서 자모님을 찾아온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보통 선택하는 어떤 루트들이 있나요? 제가 또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부동산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분들이 가장 고민인 것은 진짜 아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집 한 채가 이쯤 되니까 너무 필요해요. 그 집을 좀 사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뭐 무조건 부동산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상황을 들어보고 충분히 예산이 감당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아이 뭐 학교도 보내고 또 내 출퇴근도 가능하고 또 배우자 출퇴근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는 루트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을 때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장에서 위너는 누구였냐?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나한테 맞는 내 집,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 집을 사서 결국에는 그 내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시장 안에서는 위너였던 것 같아요. 시작하셨어요, 자모님은? 몇 년도예요? 그때가 2018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고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오른다. 서울 완전 폭등장이다. 근데 진짜 확실히 2018년이 폭등이 맞았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이랑 굉장히 제가 투자 시작했었을 때가 되게 흡사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규제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때 2018년부터 계속 이제 규제가 나왔죠.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이랑 얼핏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네. 그래서 저 투자 시작할 때도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오르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과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진짜 돈 벌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주저하던 시기도 되게 많았고 진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시기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 투자를 만약에 애를 안 낳았으면은 투자를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족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내 현실을 되돌아보니까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들한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집이 없고 내가 돈이 없으면은
그게 그대로 아들한테 어깨 위에 있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아들까지도 나중에는 좀 내가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했지. 만약에 제가 아들이 안 나왔다, 아니면 아들을 늦게 낳았다, 그러면은 아마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가장 후회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모아놓지 않았던 거. 네, 돈을 다 썼던 거. 그래서 돈을 일단 첫 번째로는 모으는 게 중요한데 그 모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모으는 거에만 끝나면 돈은 그대로 그냥 그 통장 안에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모으는 거에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재테크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주식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코인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불려나가는 방법들을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40대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좀 잘 불린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수원에 살고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냐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수원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게 이분한테는 가장 최적의 재테크 방법이더라고요.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수원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결국에는 수원 팔고 강동구로 갈아타셨어요. 지금 강동구도 엄청 올랐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10억 달성했어, 이분은. 내가 그 순간에 서울로 가야겠다, 내지는 이런 곳을 봐야겠다 하는 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아 그때야 뭐 몇 년 전에야 뭐 서울 갈아탈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도 수원 내 집 마련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집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선택하는 이 내 집,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올제님 혹시 내가 가진 돈으로 더 많이 오를 만한 아파트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의 특징은 알고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방금 올제님한테 질문한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에 대한 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누군가는 5천만 원, 뭐 누군가는 뭐 1억? 근데 그 돈이 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내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미니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런 게 부동산 살 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 나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것들을 10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30살에 40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앞이 4로 바뀌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변화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좀 안정을 많이 찾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생활들을 뭔가 더 좋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저항감이 드는 나이더라고요. 지금 정말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변화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안정을 위해서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설득이 되실 거거든요. 뭐 완전히 내 삶과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변화와 선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마음이 움직이실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뭔가 막 나를 위해서 변화해 막 이런다라기보다 좀 우리 가족과 뭐 우리 아들이 더 행복해지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좀 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